안녕하세요, 박자이너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주제 중 하나인 디자이너 각 직군별 신입 평균 연봉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각자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디자이너가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면서 회사에서 실제로 나에게 얼마만큼의 돈과 월급을 줄 수 있고 내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비용적인 측면을 결코 무시하지는 못하는데요. 저 또한 디자인과를 전공하는 학생 때는 실질적인 디자이너 연봉을 어림잡아 생각했을 뿐이지 정확한 디자이너의 연봉을 알 길이 없어서 답답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학생 때 했던 고민을 동일하게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 디자이너 직군별 신입 평균 연봉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이너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미 디자이너의 연봉이 박봉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셔서 신입 디자이너의 평균 연봉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연봉이라는 실질적인 액수의 수치값은 디자이너 직군이 아닐지라도 어떤 직군이라도 취업한 회사의 규모에 따라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신입 디자이너 평균 연봉이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연봉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입 디자이너들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게 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신입 디자이너 평균 연봉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자이너의 연봉을 말씀드리기 전에 국내 대졸자 신입 평균 연봉을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의 전반적인 신입 평균 연봉을 알아야 디자이너 연봉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겠죠. 구글창에 신입 평균 연봉을 검색하면 다양한 검색 결과들이 나오는데요. 2023년 희망 평균 연봉이 3,500만원이라는 결과와 작년 2022년 대졸 신입 희망 평균 연봉이 3,300만원이라는 결과들이 보이네요. 희망 평균 연봉이 이 정도라면 실제로 받는 연봉은 이것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해보면서 경험한 데이터로 현재 국내 대졸자 신입 평균 연봉값을 가장 잘 알려주는 결과는 사람인에서 데이터화시킨 중소기업 대졸 신입 평균 연봉인 2,881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4년 대졸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대졸 신입의 평균 연봉이 2,881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국내 대졸자 신입 평균 연봉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국내 기업의 비율이 중소기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평균 연봉이 곧 국내 평균 연봉의 수치값이 되기 때문인데요.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2,881만원이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재 어떤 회사를 가더라도 대졸자 신입들이 보통 제한받는 평균적인 연봉의 수치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봉 2,881만원이면 한 달에 실수령액이 약 216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졸업 후에 취업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200 초반대의 월급을 받게 되는 게 보편적입니다. 물론 해당 연봉은 중소기업 기준이라서 여러분들이 취업한 회사 규모에 따라서 중견기업, 대기업 등 더 좋은 회사, 큰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 보고 있는 신입 평균 연봉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연봉을 받게 되겠죠. 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취업자들은 현실적으로 처음부터 중견기업,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취업을 한다는 가정하에 평균 연봉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 국내 대졸자 신입 평균 연봉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신입 디자이너는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의 연봉을 받는지 알아볼까요? 디자이너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디자이너는 열정페이에 매일 야근을 하고 박봉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들으셨을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냥 또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직군들에 비교했을 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적지도 또 그렇다고 많이 받지도 않는 평균적인 연봉은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프로그램 개발자나 기술자 혹은 각종 전문직들에 비해서는 연봉이 적지만 그렇게 따지면 디자이너가 아닌 다른 직군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연봉이라는 것은 직업과 직군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연봉값은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신입 디자이너 평균 연봉을 알아보기 위해 참고할 만한 좋은 사이트가 있는데 원티드라는 채용과 관련된 정보들이 있는 사이트입니다. 원티드에서 직군별 연봉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디자인 분류에서 다양한 디자이너 직군별 평균 예상 연봉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살펴보니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하여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디자인 분류에 전체로 필터링을 하시면 신입 디자이너의 예상 평균 연봉이 2,765만원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서 국내 대졸자 신입 평균 연봉이 2,881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비교해보면 약 1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봉이 2,765만원이면 한 달에 실수령액이 208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국내 대졸자 신입 평균 연봉과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하든 디자이너로 취업을 하시게 되면 인터넷에서 보던 연봉 2,400만원에 매일 야근을 하고 복지는 하나도 없는 그런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 좋은 회사들이 없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보편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데이터를 생각하시면서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디자이너 직군별 신입 평균 연봉을 대표적으로 몇 가지 필터링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의 신입 평균 연봉을 보시면 2,741만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달에 대략 206만원 정도를 실수령하게 되겠네요. 그래프를 보시면 연차가 쌓일 때마다 당연히 연봉값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고 10년차가 되면 평균 연봉이 5천만원대를 넘어서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입 평균 연봉값이 아닌 연차가 쌓인 이후에 연봉 평균값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 생활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 신입 때는 연봉이 같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서 연차가 쌓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받는 인사평가에 따라 연봉 인상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신입 평균 연봉을 중점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웹 디자이너 신입 평균 연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 웹 디자이너의 평균 연봉은 2,737만원으로 한 달에 대략 206만원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그래픽 디자이너와 거의 동일한 평균 연봉값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요즘 한창 트렌디한 UI UX 디자이너 신입 평균 연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UI, GUI 신입 디자이너 평균 연봉은 2,851만원으로 한 달에 대략 214만원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그래픽과 웹 디자이너보다 조금 더 높은 평균 연봉값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UX 디자이너 신입 평균 연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UX 신입 디자이너 평균 연봉은 2,906만원으로 한 달에 대략 218만원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UX 디자이너는 현재까지 본 신입 디자이너 평균 연봉 중에 가장 높고 국내 대졸자 신입 평균 연봉인 2,881만원보다 높은 평균 연봉값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신입 평균 연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평균 연봉은 2,637만원으로 한 달에 대략 198만원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소 낮은 평균 연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특성상 연차가 쌓일수록 그 가치를 배로 인정받기 때문에 신입 때는 평균 연봉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상, 모션 디자이너의 신입 평균 연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 영상, 모션 디자이너의 평균 연봉은 2,787만원으로 한 달에 대략 209만원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영상 쪽 디자이너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해당 신입 영상, 모션 평균 연봉값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품 디자이너의 신입 평균 연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 제품 디자이너의 평균 연봉은 2,616만원으로 한 달에 대략 197만원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신입 평균 연봉 중에 가장 낮은데요. 제품 디자이너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처럼 특성상 처음 신입 때는 연봉이 낮고 연차가 쌓일수록 연봉이 증폭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년차 평균 연봉이 5,800만원대로 나와 있는데 다른 디자이너 직군들의 10년차 연봉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출판, 편집 디자이너의 신입 평균 연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 출판, 편집 디자이너의 평균 연봉은 2,614만원으로 한 달에 대략 197만원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판 회사의 특성상 일이 꾸준하고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연봉값은 그렇게 높지 않은 현실적인 부분이 반영된 연봉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출판, 편집 디자이너는 디자이너계의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패키지 디자이너의 신입 평균 연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 패키지 디자이너의 평균 연봉은 2,732만원으로 한 달에 대략 205만원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입 패키지 디자이너는 평균적으로 신입 디자이너들이 받는 연봉과 비슷한 액수의 연봉을 받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입 디자이너 직군별 평균 연봉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밖에도 다양한 디자이너 직군별 연봉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 영상에서 소개되지 않은 디자이너 직군들을 원티드에서 검색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취업하고 싶은 디자이너 직군의 신입 평균 연봉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 신입 디자이너 각 직군별 평균 연봉을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만큼의 예상 연봉이었나요? 아마 대부분 신입 디자이너 평균 연봉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연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어느 규모의 회사에 취업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앞서 살펴본 평균 연봉과 비슷한 액수가 여러분들의 신입 디자이너 연봉값이 될 확률이 높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중견기업급 이상의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연봉의 앞자리가 바뀐 값으로 신입 디자이너 연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신입 디자이너의 회사 규모에 따른 평균 연봉값은 중소기업은 2,500만원대에서 3,000만원 사이라고 생각하고, 중견기업은 3,000만원 중반대에서 4,000만원 사이, 대기업은 4,000만원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견기업급 이상으로 신입 디자이너로 취업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디자인 연습을 꾸준히 하시고 실력을 쌓아 올리셔서 가능하다면 디자이너 인생의 첫 시작을 중견기업급 이상의, 더 나아가 대기업급 이상의 회사에서 디자이너 인생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자이너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디자이너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디자이너 직무 관련 자격증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각자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디자이너를 준비하고, 또 더 나아가 디자이너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디자이너 직무 관련 자격증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디자이너를 처음 준비하시는 디자인 전공자분들 혹은 비전공자분들을 모두 포함하여 디자이너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들의 종류와 내용을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디자이너 직무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근심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턱대고 남들이 취득하려고 하는 자격증을 공부하고 도전하는 것보다 디자이너 직무 관련 자격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나에게는 어떤 자격증이 도움이 될지를 알고 나서 체계적으로 해당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당연히 더 좋겠죠. 그럼 지금부터 디자이너 직무 관련 자격증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디자이너 직무 관련 자격증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디자이너에게 자격증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 현직 디자이너로 업무를 하고 있는 제가 실무 환경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자격증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실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디자이너에게 자격증이라는 것은 없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지만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취업을 할 때 자격증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디자이너는 실기 위주의 싸움이고, 학교의 네임과 자격증의 유무 혹은 개수에 따라서 디자이너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출신 학교가 좋고 디자인 관련 자격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게 바라보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디자이너에게 자격증은 선택적 요소이지 필수적 요소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 또한 디자인 관련 자격증은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현재도 취득한 자격증은 따로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알 수 있는 큰 기업의 디자이너로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디자이너는 실력 위주로 채용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디자이너에게 어떤 요소들이 중요할까요? 바로 디자이너의 실질적인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와 여러 공모전에 참여했던 이력들 혹은 수상 이력들 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회사에서는 자격증을 잘 보지 않고 포트폴리오를 중점으로 보게 될까요? 그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격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기술을 다룰 줄 안다는 일종의 확인 절차와 같은 증서 같은 것이죠. 하지만 그 기술을 다룰 줄 안다고 해서 그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창작물을 제작하거나 디자인을 잘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서로 다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를 생각해보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성인이 되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운전면허증은 취득을 하게 되죠. 이는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국가에서 인증해주는 일종의 확인 증서 같은 것인데요. 하지만 운전면허가 있다고 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운전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마다 모두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처럼 디자이너의 자격증을 운전면허와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빠르실 겁니다. 즉 디자인 관련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디자인을 잘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자격증보다는 디자이너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실질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디자인 관련 자격증이 아예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같은 스펙의 동일 지원자들 사이에서 디자인 관련 자격증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당연히 가산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과 돈, 노력에 사용할 수 있는 재화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지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 만에 끝낼 수 없고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시간과 노력을 디자이너에게 본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포트폴리오 구성과 디자인 공모전 참여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트폴리오와 다른 기타 사항들이 모두 준비가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추가로 더 스펙을 높이기 위한 분들이 디자인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관련 자격증의 필요 비중이 높은 분들도 있는데요. 바로 디자인 비전공자입니다. 디자인 비전공자 분들은 따로 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을 더불어서 본인이 디자인 관련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안다는 인식을 회사에 심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 비전공자분들은 디자인 관련 자격증을 한 번쯤은 눈여겨보고 준비를 해봐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디자이너의 자격증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디자이너 자격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디자이너 직무 관련 자격증들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웹 디자인 기능사 자격증입니다. 디자인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이미 웹 디자인 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취득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웹 디자이너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격증 중 하나인 웹 디자인 기능사는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자원을 활용해서 기본적인 프로그램 수행, 이미지 사이즈, 형태, 레이아웃, 동영상 등 홈페이지를 디자인하는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입니다. 웹 디자인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시험 응시가 필요한데요. 응시 자격은 따로 제한이 없으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모두 검정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격증 보유자는 이후에 전문 디자인 업체나 웹사이트 개발 업체 혹은 일반 기업체 등 디자인과 관련된 부서에 취업을 할 수 있으며 디자이너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기업에 속하지 않고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디자이너 직군 중에서 웹 디자이너와 관련된 직군들의 수와 채용 공고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웹 디자인 기능사 자격증을 눈여겨볼 만한 자격증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시각 디자인 기사 자격증입니다. 시각 디자인 기사 자격증은 디자인에 요구되는 자료나 이론 등을 분석하면서 각종 디자인 도구 및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해 팸플릿, 포장지, 포스터 등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의 시각 이미지를 디자인하는 것과 관련된 자격증입니다. 대체적으로 광고주와 같은 사람들의 디자인 의뢰를 받고 기본 방향, 디자인 컨셉 등을 기획합니다. 그 이후에는 각종 도구를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레이아웃, 세부 작업을 진행하여 디자인을 완성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각 디자인 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시험을 치루어야 하는데요. 앞서 알려드린 웹 디자인 기능사 자격과 반대로 시각 디자인 기사 자격증에는 응시 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바로 대졸 혹은 졸업 예정자 및 기사 수준 훈련 과정 이수자 등이 바로 시각 디자인 기사 자격증 응시 자격입니다. 현재 시각 디자인 분야는 상당히 넓기 때문에 시각 디자인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광고 디자이너나 패키지 디자이너 혹은 편집 디자이너 등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각 디자인 기사 자격증을 눈여겨볼 만한 자격증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자격증입니다.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디자이너는 앞서 설명드린 시각 디자인 기사 자격증과 비슷하게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색채와 관련된 산업 현장 내에 필요한 제품이나 조명, 패션, 원예, 건축 등의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해당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색채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도료나 실내 디자인, 패션, 조명업체 등으로 진로를 많이 정한다고 하는데요.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자격증 시험은 시각 디자인 기사 자격증과 동일하게 기술 자격 소지자, 관련 학과 졸업자, 경력자 등의 응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 전에 응시 자격을 자세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 우리의 생활에 있어 컬러가 입혀지지 않는 것은 없다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이니 해당 자격증을 보유한다면 디자이너의 커리어와
취업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자격증을 눈여겨볼 만한 자격증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GTQ 자격증입니다. 디자인 관련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은 GTQ 자격증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GTQ는 그래픽 테크놀로지 퀄리피케이션의 약자입니다. GTQ 자격증은 국내 그래픽 자격 최초로 국가 공인 자격과 국제 자격으로 인증받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라면 피할 수 없는 반드시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포토샵을 활용한 분야에서 쓰일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TQ 자격증 같은 경우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누구나 시험을 치를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디자인 관련 자격증들이 모두 그러듯이 GTQ 자격증 또한 필수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디자인 관련된 분야로 취업을 생각하신다면 취득할 시 유익한 자격증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GTQ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디자인 관련 분야에 취업을 한다면 대부분은 포토샵을 이용한 포스터 제작, 사진 합성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디자이너라면 꼭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포토샵과 관련된 GTQ 자격증을 취득해 놓으면 디자이너 커리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GTQ 자격증을 눈여겨볼 만한 자격증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로 GTQI 자격증입니다. GTQI 자격증은 앞서 알려드린 GTQ 자격증과 맥락이 비슷한 자격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GTQ 자격증은 포토샵과 관련된 자격증이라면 GTQI 자격증은 일러스트레이터와 관련된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GTQI는 그래픽 테크놀로지 퀄리피케이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약자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GTQI 자격증 또한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대부분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관련 분야의 채용 시에는 디자이너의 포트폴리오와 실물을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GTQI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취업 시 본인이 일러스트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실력을 보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GTQI 자격증은 취득 후에 광고회사, 편집회사, 영상회사, 의류회사 등의 다양한 디자인 관련 부서에 취업할 경우 유용한 자격증입니다. 디자이너라면 꼭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일러스트레이터와 관련된 GTQI 자격증을 취득해 놓으면 디자이너 커리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GTQI 자격증을 눈여겨볼 만한 자격증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자이너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디자인을 잘하는 팁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 작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개개인마다 디자인 작업을 하는 방법, 방식 등이 모두 상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디자인 작업을 꾸준히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라면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잘해야 하는지 나름대로 본인의 노하우가 있을 수 있지만 디자인을 처음 해보거나 디자인을 해본 경험이 다소 부족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디자인을 잘하게 되고 보다 좋은 퀄리티의 디자인을 완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디자인을 처음 해보시는 초보자 분들을 포함하여 디자인을 꾸준히 해온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제 생각을 기반으로 디자인을 잘하는 팁 5가지를 하나씩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디자인을 잘하는 방법, 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꼭 알아야 하는 디자인을 잘하는 팁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기반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디자인 시각을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들은 디자인 프로그램을 다루는 실력만 좋은 것이 아니라 디자인을 바라보는 시각, 즉 디자인을 보는 안목 또한 굉장히 좋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디자인 시각이 넓어야 디자인 작업을 할 때 본인의 디자인과 비교를 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장점을 보다 더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자인 시각을 넓히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쉽고 빠르게 시각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디자인 레퍼런스 사이트들을 많이 참조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디자인 작업을 시작할 때 백지 상태에서 바로 본인의 아이디어로 대충 시작을 하시거나 디자인 레퍼런스를 참조한다고 해도 오랜 시간 깊고 다양하게 레퍼런스들을 서치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디자인 작업물, 즉 다양한 디자인 레퍼런스들을 서치하고 참조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다양한 디자인 레퍼런스들을 참조하면서 좋은 점들은 따로 자료를 정리해 놓기도 하고 디자인 레퍼런스들을 참조하다 보면 본인의 디자인에 단점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디자인 레퍼런스들을 참조하다 보면 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자인 시각을 넓히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디자인 결과물을 많이 참조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가장 쉽고 빠른 건 디자인 레퍼런스 사이트들을 참조하는 것입니다. 디자인 레퍼런스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는데 제 채널에 디자인 레퍼런스 사이트들 중에서 괜찮다고 생각되는 5가지 사이트들의 특징과 종류들을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 디자인 작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한 번씩 꼭 시청하시고 나서 좋은 디자인 작품을 완성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핀터레스트입니다. 디자인 레퍼런스 사이트를 소개한다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핀터레스트인데요. 핀터레스트는 디자인 레퍼런스계의 구글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실제로 저 또한 디자인과를 전공하던 학생 때부터 디자이너가 된 현재까지 자주 사용을 하면서 디자인 레퍼런스를 참고하고 있는 사이트 중 하나인데요. 핀터레스트는 전 세계의 모든 이용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희소성이 없는 내용이 아니라면 거의 웬만한 디자인 레퍼런스들이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요. 핀터레스트에 있는 검색창에 어떤 검색어를 입력하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자인 레퍼런스 자료를 쉽게 찾고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핀터레스트는 디자인 목적과 유형, 형태의 구분 없이 모든 디자인의 레퍼런스 콘텐츠들이 업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디자인 레퍼런스를 찾던지 간에 제일 처음에 사용하는 대형 디자인 레퍼런스 중 하나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각자의 디자인 목표가 조금씩 상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 제품 쪽 디자인과 패키지 디자인, 웹 디자인, UI UX 디자인, 편집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등등 다양한 디자인의 모든 레퍼런스들을 아울러서 쉽게 찾고 참고할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디자인 레퍼런스 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디자인 레퍼런스 사이트들은 모르셔도 꼭 핀터레스트 사이트 하나만큼은 기억을 하시고 앞으로 디자인 작업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명확한 컨셉을 설정해야 한다입니다. 옛말에 뱃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죠. 디자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기 전에 어떤 하나의 주제로 디자인 작업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명확한 컨셉의 디자인의 방향성을 잡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보다 세밀하고 정확하게 세부 컨셉을 잡고 디자인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친환경과 관련된 주제로 디자인을 한다고 가정해보면 친환경이라는 주제 타이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디자인의 영역이 굉장히 다양한데 제품, 건축물, 공간 환경, 시각 이미지 등등에서 정확한 분류를 설정하고 제품이라고 하면 제품 중에서도 생활용품인지 패키지 쪽인지 등으로 세밀하게 정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디자인하는 작품을 사용하는 예상 연령대와 사용자의 환경, 사회적 문화 등 다양한 요소들을 깊게 파고들어 연구하고 분석해서 명확한 디자인의 컨셉을 설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디자인을 하기 전에 컨셉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설정할수록 디자인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퀄리티가 높은 좋은 디자인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시기 전에 꼭 명확한 컨셉을 세밀하게 설정하시고 나서 사전 자료 조사와 분석 등을 끝마친 후에 디자인 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통일감 있는 디자인을 해야 한다입니다. 디자인의 통일감의 요소로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디자인 작업 시 사용하는 색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디자인 작업을 하다 보면 색감을 사용하는 일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디자인 초보분들이 흔히 하는 착각과 실수 중 하나가 바로 다양한 색감을 사용하면 디자인 퀄리티가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미술을 배우고 디자인을 시작할 때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색을 사용할수록 제가 보기에는 화려하고 더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와 반대로 색을 최대한 통일감 있게 다양한 색을 사용하지 않고 몇 가지 색상만 사용하되 포인트 색상을 조금 넣어서 디자인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이 좋은 디자인을 완성시키는데 훨씬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라고 생각이 바뀌었는데요. 여러가지 색상을 사용하면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임팩트가 있어 보일지 몰라도 디자인에 담긴 정보를 전달하는 전달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다양한 색상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디자인이 가벼워 보이고 정신만 사나워질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에서 다양한 색감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건 현직 디자이너인 저 또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대한 색감을 간결하게 적은 수의 색상을 사용하면서 디자인 요소에서 포인트를 주고 싶은 부분만 다른 색을 사용하여 디자인의 강약을 조절해주는 쪽으로 작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네 번째로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 즉시 바로 메모장에 아이디어를 메모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자다가도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면 바로 휴대폰 메모장을 켜서 아이디어를 간략하게라도 메모를 하고 있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메모하는 습관이라는 것이 정말 기본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중요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리 디자인 프로그램을 잘 사용한다고 해도 결국 어떤 주제에 대한 디자인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디자인 작업 자체를 시작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까먹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즉시 메모장에 적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아이디어가 아니라도 사소한 아이디어라도 모두 메모장에 적어 놓으면 추후에 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기획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꼭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면 바로 메모장에 아이디어를 적는 습관을 기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마지막 5번째로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입니다. 디자인은 디자이너의 의견과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 디자인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디자인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피드백에 대해서 경청하고 귀를 열수록 그 디자인은 보다 더 좋은 퀄리티의 디자인으로 완성될 수 있는데요. 당연한 사실 중 하나이지만 내가 디자인한 작품을 내가 보았을 때에는 단점이 잘 보이지 않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가 어렵고 주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 디자인을 다른 사람들, 즉 제3자가 평가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 단점, 다소 부족한 부분 혹은 좋은 부분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과 피드백을 보다 객관적인 평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단점이 없는 디자인으로 보완하고 완성시킨다는 느낌으로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디자인을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고 피드백해주는 여러가지 의견에 대해서 잘 경청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저 또한 제 디자인을 제가 바라보았을 때에는 보이지 않았던 단점들을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서 알게 되고 고치면서 디자인을 다듬고 완성시키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보다 더 좋은 디자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디자인을 하실 때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피드백을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자이너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디자인과 학생과 디자이너 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을 잘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능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의 생각과 철학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어떤 철학과 디자인 목표로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 같은 디자인일지라도 퀄리티와 방향성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본인 혼자만의 디자인 세계에 갇혀서 디자인을 배우고 학습을 하시는 것보다 다른 디자이너들의 생각, 특히 그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자신의 디자인 방향성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디자이너 5명을 선별하여 한 명씩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디자이너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꼭 알아야 하는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을 한 명씩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칼 라거펠트 디자이너입니다. 칼 라거펠트 디자이너는 독일 출신의 패션 디자이너이자 그의 디자이너 레이블의 이름으로 패션계의 살아있는 신화였으며 현대 하이패션의 아이콘격인 인물이었습니다. 보통 2년에서 3년을 버티기 힘든 패션 디자이너 업계에서 무려 54년간 팬디의 수장으로 있었고 동시에 80년대에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가 되어 브랜드 를 부활시키고 37년간 이끌었는데요. 오랜 기간 두 최고급 명품 브랜드의 수장으로 있었으며 전 세계의 패션 트렌드를 이끈 굉장히 파격적이고 놀라운 업적을 지닌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 중 한 명으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칼 라거펠트는 1933년 9월 10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 오토 가르펠트는 함부르크에서 커다란 연유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었기 때문에 칼 라거펠트는 상당히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칼 라거펠트의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서 3살 때 이미 옷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언제 만들어진 옷감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그 이후 칼 라거펠트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발망을 시작한 디자이너 피에르 발망 밑에서 3년 반 동안 조수로서 일을 하였고 그 이후 1964년에 프랑스 브랜드 콜레의 수석 디자이너가 되고 1947년에는 독일에 자신의 이름으로 칼 라거펠트 임프레션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1983년부터 샤넬의
아트 디렉터로 부임을 하면서 전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기 시작하였는데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샤넬의 브랜드 가치는 어마어마하지만 당시 1980년대에는 샤넬의 브랜드가 침체를 겪던 시절이었는데 칼 라거펠트가 수석 디자이너로 영입한 뒤부터는 샤넬 브랜드가 새로운 생명을 얻기 시작하였습니다. 칼 라거펠트의 손을 통해 샤넬의 상징과도 같던 우아한 트위트 재킷은 젊은 층까지 사로잡는 경쾌한 스타일로 변신했고 하위 문화의 상징이던 데님, 가죽 등의 소재로 만든 재킷 등도 인기를 끌게 되었죠. 패션 디자이너들은 패션의 독재자들이라는 어록을 남긴 것처럼 칼 라거펠트는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자신감과 확실한 방향성을 가졌던 인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로 진로를 고민 중이신 분들은 칼 라거펠트의 디자인 철학을 본받아서 디자인 작업을 수행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조나단 아이브 디자이너입니다. 조나단 아이브 디자이너는 애플의 전 최고 디자인 책임자로 아이맥을 기점으로 현 애플 디자인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세운 디자이너인데요. 애플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스티브 잡스만큼 중요하고 대단한 디자이너 중 한 명입니다. 조나단 아이브는 처음에 애플에 입사하고 나서는 그렇게 대단한 평가를 받지 못하다가 1997년에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돌아오고 그로부터 1년 후인 1998년 조나단 아이브가 디자인한 아이맥 G3가 첫선을 보이면서 부터 세상에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잡스가 애플에 복귀했을 당시 조나단 아이브는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당시 길 아멜리오 CEO 체제에 불만을 품고 퇴사를 결심한 상태였는데 잡스 역시 외부 디자이너 고용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조나단 아이브와 대화를 나눈 후에 서로의 디자인 철학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그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잡스는 조나단 아이브와 디자인팀의 사내 권한을 확대하여 엔지니어가 기기를 설계하면 디자이너가 그에 맞춰 외형을 구상하는 기존 디자인 프로세스를 뒤집어서 디자이너가 제품 설계의 중심에 자리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런 디자인 중심 문화는 파워 맥 G4 큐브의 발열이나 아이폰 4의 안테나 게이트 같은 기능적 문제들을 야기하기도 했지만 조나단 아이브가 산업 디자인 역사에 남을 제품들을 설계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조나단 아이브의 대표적인 디자인 철학은 미니멀리즘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다른 기업들은 하나의 기능이라도 더 넣고 싶어 할 때 조나단 아이브의 디자인팀은 이와 반대로 기능을 제거하는 것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나단 아이브의 디자인 철학 덕분에 애플사의 제품들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제품을 많이 창작할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제품 디자이너로 진로를 고민 중이신 분들은 조나단 아이브의 디자인 철학을 본받아서 디자인 작업을 수행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디터 람스 디자이너입니다. 디자이너들의 디자이너라고 불리는 디터 람스는 디자인을 전공하거나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만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 중 한 명인데요. 디터 람스는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산업 디자이너로 가전회사 브라운의 디자인 부문 수장을 맡으며 쌓아온 명성은 현대 디자인 업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디터 람스는 시대를 앞서간 디자인으로 유명한데 디터 람스가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디자인한 제품들이 2010년대에 디자인된 제품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세련된 디자인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앞서 소개한 조나단 아이브 디자이너가 가장 존경하는 디자이너를 디터 람스로 칭하기도 했으며 애플의 디자인에서도 디터 람스가 디자인 수장으로 있었던 브라운 제품들의 브라운스러운 미니멀리즘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디터 람스는 후대의 디자이너들에게도 많은 영감과 디자인 철학을 선사하였는데 특히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분들이라면 전공 과목 강의 시간 때 교수님께서 디터 람스를 소개하는 영상을 한 번씩 시청해본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터 람스 디자이너는 좋은 디자인 10원칙과 같은 유명한 디자인 철학들을 남기기도 하였는데요. 그 중에서 좋은 디자인은 제품을 이해 가능하게 한다와 좋은 디자인은 요란하게 거슬리지 않는다, 좋은 디자인은 영속적이다와 같은 디자인 원칙들에서 디터 람스 디자이너의 디자인 철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고 산업 디자이너로 진로를 고민 중이신 분들은 디터 람스의 디자인 철학을 본받아서 디자인 작업을 수행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네 번째로 후카사와 나오토 디자이너입니다. 후카사와 나오토 디자이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산업 디자이너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무인양품의 제품 아이덴티티에 큰 영향을 끼친 디자이너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후카사와 나오토는 1980년 타마미술대학 디자인학부를 졸업한 뒤 세이코 앱선의 R&D 팀에서 근무했고 그 이후에 90년대에 대표적인 제품 디자인 회사인 아이디오로 자리를 옮겨서 도쿄 스튜디오의 책임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후카사와 나오토의 본격적인 활동은
아이디어를 떠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2003년 후카사와 나오토 디자인을 설립하고 세계적인 가구, 조명, 문구, 가전회사의 디자인을 맡게 되었고 삼성전자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노트북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스타급 제품 디자이너들이 그렇듯이 후카사와 나오토 또한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디자인 스타일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무덤덤하면서 소박한 디자인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후카사와 나오토의 디자인에는 원재료의 색과 질감을 그대로 살리고 아무런 패턴도 없는 상품이 주는 간결한 느낌이 담겨 있는데요. 사람들의 행동 특성에서 디자인의 방향을 얻고 특히 놓치기 쉬운 아주 사소한 것에까지 시각을 놓지 않는 디자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후카사와 나오토의 디자인 철학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고서도 발현이 되는 사람들의 자연스럽고 무의식적인 행동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자신의 디자인이 일상에 스며드는 것을 원한다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간결하고 일상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사람들이 본인이 디자인한 제품을 살 때 딱히 고민하지 않고도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자연스럽게 행동을 유도하는 것을 선호하는 디자인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을 전공하거나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후카사와 나오토 디자이너의 디자인 철학을 본받아서 보다 좋은 디자인 작업을 수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마지막 5번째로 제임스 다이슨 디자이너입니다. 영국의 스티브 잡스라고도 불리는 제임스 다이슨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다이슨 기업의 진공청소기, 헤어드라이기 등등을 개발하고 디자인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입니다. 제임스 다이슨은 어릴 때부터 사소하고 당연해 보이더라도 불편한 문제는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직성이 풀렸다고 합니다. 제임스 다이슨은 투자자와 동업자를 구해 커크 다이슨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진출의 어려움, 부채의 부담, 볼베로우 특허 판매에 대한 이견 등으로 회사를 나왔는데요. 그 당시 가장 후회되는 일은 자신이 만든 발명품에 대한 특허를 모두 회사 이름으로 등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특허 관련 명의는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을 하게 되고 혼자 집에서 먼지 봉투 없는 진공청소기를 연구해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983년 일본으로 건너가 중소기업인 에이펙스와 계약해 최초의 먼지 봉투 없는 진공청소기를 출시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동업을 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1993년 자신의 이름을 앞세운 다이슨을 설립하게 됩니다. 후에 출시된 진공청소기는 1년 6개월 만에 영국 판매 1위를 달성하게 되고 2002년에는 영국 가정의 3분의 1이 다이슨 청소기를 소유하게 되면서 국민 청소기로 명성을 얻게 되면서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거듭나게 됩니다. 제임스 다이슨의 디자인 철학은 난 단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생각할 뿐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디자인보다는 발명가 혹은 개발자에게 더 어울리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임스 다이슨은 여러 번의 수많은 실패를 경험함으로써 성공적인 제품,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경험을 기반으로 이러한 철학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디자인을 전공하고 디자이너로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이 제임스 다이슨의 디자인 철학을 본받아서 실패를 한다고 해도 좌절하지 않고 보다 더 좋은 디자인을 완성시키기 위한 기반을 다져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디자인 작업을 수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자이너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디자이너로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질 만한 디자이너는 무슨 일을 하는지, 디자이너란 직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채널에 미술대학교 관련 정보와 디자인 프로그램 강의, 그 밖에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미술, 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실제로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는 제 경험과 생각들을 기반으로 디자인과 디자이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들을 업로드하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디자이너로 일을 해보지 않는 이상 알기 어려운 실제로 디자이너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디자이너라는 직업에 대한 소개와 디자이너 직업 탐방을 주제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디자이너 직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방법들을 간략하게 알려드리고 디자이너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 대학 및 대학교의 디자인 관련 학과와 사설 디자인 학원 등 교육기관을 통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디자인과 관련된 기술을 쌓아야 합니다. 대학교의 디자인 관련 학과에서는 디자인과 관련된 이론을 배우고 디자인 프로그램들을 활용한 실습이 이루어지게 되죠. 특히나 디자이너들은 이론보다는 실기력이 중점이 되고 예체능 계열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센스나 감각이 뛰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교육기관에서 배우는 것들이 실제로 회사에 디자이너로 취업을 하게 되어
디자이너로 업무를 하게 될 때에도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회사에서도 디자이너의 이론보다는 실무 능력이 우선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디자인에 대한 이론 지식을 아예 배제시켜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만큼 실기력, 실무 능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방법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교육기관을 통해 디자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다는 가정하에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원서 접수를 하기도 하고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가서 취업을 하기도 하고 교육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디자이너가 되기도 하고 회사에 들어가지 않고 혼자서 프리랜서로 디자이너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형식상으로는 교육기관에서 전문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 이후에 회사의 채용 공고들을 통해서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이 되면 디자이너가 되어 디자인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됩니다. 추가로 디자이너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되는 방법에는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되는 방법, 즉 디자이너 취업과 관련된 내용들은 현직 디자이너나 관련된 전문가들에게 체계적으로 취업 컨설팅을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특히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취업 환경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하시는 전공자 나 비전공자를 포함한 모든 분들에게 제가 디자이너 취업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현직 천대기업 정규직 디자이너로 취업을 할 수 있었던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 경험, 노하우 등을 완벽하게 녹여서 제작한 전문 온라인 강의 플랫폼 배우유와 함께 제작한 디자이너 취업 컨설팅 관련 강의를 제작하여 오픈 예정에 있으니 디자이너 취업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해당 강의를 수강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어떤 것인지 디자이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이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디자이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디자이너를 떠올리실 때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많이 혼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디자이너는 그림을 그린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디자인을 한다, 이미지를 수정 보완 작업한다와 같은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물론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 또한 컴퓨터를 사용해서 화면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림과 디자인은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그림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그 순간의 감정을 담아서 다른 사람들의 요구나 피드백 등과 관련 없이 혼자만의 세계에서 마음껏 표현을 하는 것을 그림이라고 볼 수 있고, 디자인은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가 혼자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그리고 표현하는 것이 아닌 어떠한 재화나 제품, 상품이 있다면 그것과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와 피드백 등을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 본인의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보다 더 반영하여 이미지를 완성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순수 감정을 담아서 그림을 그리는 순수 예술과는 다르게 어떤 재화나 제품, 상품에 상업적으로 연결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이미지를 완성시키는데 디자이너의 그림 실력으로 도움을 주는, 지원을 해주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디자인적이게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혹은 가치를 높여주고 스페셜하게 보이게끔 보여주고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혼자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림 실력을 겸비한 아이디어 뱅크 직업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실제로 디자이너가 회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이너는 무슨 일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디자이너 직군에 따른 그 종류와 다양성이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디자이너 각 직군별로 하는 일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디자이너가 하는 업무의 프로세스는 대부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큰 시각으로 보았을 때 디자이너가 하는 일들을 중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이너는 꼭 회사에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회사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회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디자이너는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혼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고 해도 디자인 업무 프로세스는 동일하니 구분지어서 들으실 필요 없이 함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이너가 회사에서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아이디어 기획, 디자인 작업, 결과물 피드백으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요.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기 전에 회사에서 디자이너에게 어떠한 방향으로 디자인을 해주면 좋겠다와 같은 디자인 의뢰서, 즉 디자인 작업 양식을 전달해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디자이너가 디자인 의뢰서를 꼼꼼하게 검토한 후에 의뢰서를 기준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디자인을 하면 좋을지 디자이너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디자이너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디자인팀의 구성원의 모든 디자이너들이 함께 디자인 컨셉을 잡아가는 아이스 브레이킹과 아이디어 기획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단순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구두상으로 회의를 하기도 하고 보다 정확한 데이터와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를 PPT로 문서화시켜서 발표를 하기도 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디자인 기획, 디자인 컨셉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디자이너에게 전달한 디자인 의뢰서에 대한 디자인 컨셉이 어느 정도 명확해지고 틀이 잡히게 되면 그 이후에 디자이너는 각 디자인 분야별로 사용하는 디자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컴퓨터상으로 혹은 종이와 펜으로 스케치를 직접 하기도 하면서 아이디어를 시각화시키는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디자인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회의를 통해 정해진 디자인 컨셉을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시각화를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작업 구간에는 디자이너 각 직군별로 모두 작업 내용과 방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웹 디자이너는 웹 디자이너가 사용하는 디자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웹페이지 레이아웃 혹은 시안을 이미지화시켜서 작업을 할 테고 제품 디자이너는 제품 디자이너가 사용하는 디자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제품 이미지를 시각화시키는 디자인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디자이너 직군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 밖에도 다른 디자이너 직군들은 해당 직군과 분야에 적합한 디자인 작업을 하게 될 텐데요. 쉽게 정리해서 디자인 작업 구간에서는 디자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컴퓨터상에서 디자인 컨셉을 구체적인 시각화 자료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디자이너가 작업한 디자인 결과물을 기반으로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피드백이라는 것은 같은 디자이너들과의 피드백도 있겠지만 회사에서 디자인과 관련된 부서 혹은 팀들과의 의견을 주고받고 디자인 수정을 요청하고 디자이너는 다시 수정 요청 사항에 맞게끔 수정을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앞서 디자이너라는 직업의 특징을 알려드린 것처럼 디자이너는 혼자서 작업을 시작하고 마무리 짓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디자이너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디자인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직군과 상관없이 모든 디자이너들은 회사에서 순차적으로 크게 세 가지의 프로세스로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디자이너로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질 만한 디자이너는 무슨 일을 하는지, 디자이너란 직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자, 어떠신가요? 제 영상을 시청하시고 나서 이제 디자이너란 직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디자이너 커리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디자이너라는 직업과 디자이너는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미술, 디자인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